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메이크업 꼼꼼하게 하면서 작정하고 얘기 많이 해보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얘기 그런 것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오늘 메이크업은 연말 모임에 또 참고가 될 만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본 메이크업이라서 본의 앞니에 묻었네요. 아하 참 아하 이게 최고예요. 아무튼 뭔가 연말에 모임용 그런 메이크업 하면서 저의 이야기 그리고 또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라운드 어라운드 그린티 미스트 토너 녹차수 87%래요. 착한 진정 미스트 토너래요. 얘가 뿌려볼게요. 분사력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세고 여기서 확 퍼지는 그런 분사예요. 요즘 여러분들도 각질 대빵 많이 일어나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냥 피지 때문에 신경 쓰고 피부 관리 별로 안 했다면 확실히 가을, 겨울에는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토너를 많이 토너는 아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토너는 뭐 좋은 거 써도 좋겠지만 그냥 대용량으로 빵빵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도 코가 계속 좀 거칠거칠해요. 오늘은 룸메이트. 제가 그동안 진짜 메이크업만 뭔가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사람이 부족한 거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만 막 되게 신경 쓰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사연을 너무 안 한 거.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계속 요새 신세계 아카데미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뷰티풀이라는 잡지사의 유튜버들을 위한 그런 강연을 갔다가 그분이 이제 롯데백화점의 문화센터에 한번 강연을 해보겠느냐 하셔가지고 롯데문화센터를 한 18군데를 돌고 롯데 문화센터에서 또 신세계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신세계에도 가는데 한 학기에 18개씩 가니까 이건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첫 해에 문화센터 18개 하다가 전업으로 돌아왔는데도 영상 너무 돌리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는 한 학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으면은 3개 정도만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문화센터에서 편지를 좀 많이 주셨어요. 머리가 여러분 선물보다는 편지. 선물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막 엄마 아빠한테 머리가 왜 이러지? 모니터 여기도 놔뒀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되게 자랑이 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그게 저한테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저를 위해서 아니다 뭐라 해야 되지? 받으면 좋아요. 저도 좋죠. 누가 싫어해? 나를 이렇게 준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좋죠. 보타닉 힐보 이 더마 인텐시브 판테놀 크림 미스트. 저 이거 미스트 되게 잘 써요. 얘는 분사가 좀 더 약하게 부드럽게 나와요. 선물도 왕창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 아빠랑 옷에 다 뿌렸어. 동생에게 가족들에게 자랑이 되고 놀라는 모습을 보면은 막 이렇게 주시더라고 말하면서 그러긴 하는데 그래요. 아무튼 편지 좋습니다. 편지 주세요 여러분. 혹시 마음 있으시다면.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번에 편지를 좀 많이 주셨어요. 덕분에야지. 근데 편지를 읽는데 대부분의 글이 뭐냐면요. 본지 얼마 안 되시건 오래되시건 진짜 사연 얘기하는 게 너무 공감이 됐다고. 근데 저는 사실 사연 말씀드릴 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왜냐면 되게 다양한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 혹시나 제가 최대한 조심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비오템의 스킨 옥시즌 스트렝스닝 컨센트레이트 안시 옥시던트 세럼. 이거 엄청 수분감은 있는데 단독으로는 세럼이 겨울에는 좀 부족해서 저는 레이어드 많이 해주거든요. 레이어드 해줄 땐 괜찮아요. 그래서 많이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제가 모든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거는 제 욕심이니까. 그거는 이제 진짜 아니고 제가 한 말로 누군가에게 내가 의도와 다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좀 조심하게 되면서 좀 잘 안 하게 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또 막 메이크업이 재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색깔, 막 파데 막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었죠. 근데 편지에 그게 아닌 거. 뭐 저를 통해 메이크업을 배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굉장히 착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해주는 게 너무 좋았다고.
아침에 틀어놓고 같이 화장하고 이런 게 진짜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막 엄청 막 그런 연예인의 외모?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막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물론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보타닉힐보 더마 인텐시브 아이 리프트 이건 아니지만 이거 바를 거예요. 말이 이상하다. 그런 사연과 그런 삶을 나누는 그런 거였던 건데 요새 조금 좀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룸메이트를 또 찍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룸메이트를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짜면서 해야겠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진짜 초점이 다 나간 거예요. 카메라 설정도 틀리게 한 것도 아닌데 고장인가 싶어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살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원래 영상을 날리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제 촬영을 거의 없어요. 그러는 일이. 찍어 놓은 거는 그냥 여러분들 자주자주 만나러 가자. 저는 이거를 좀 1번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올리자. 전 좀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집에서 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저는 여기에서 하면 굉장히 집중력이 올라가거든요. 조용하니까. 차 한잔 하면서 주절주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디까지 했지? 아이크림 했다. 쫀쫀하게. 여러분 겨울에 자꾸 추워서 귀찮아가지고 뭐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야 돼요. 크리니크 펩 스타트? 이거는 제가 크리니크에서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써놨어요. 까먹을까봐. 메이크업 전에 크림 프라이머. 저는 이렇게 브랜드로 선물을 받으면 한번 살펴보고 좋은 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저한테 조금 만약에 안 맞더라도 다른 타입을 가지신 분들한테 잘 맞겠다 싶으면 한번 권해보기도 하고 그냥 또 이렇게 화면에서 발랐다가 이상하게 발리면 이상하네 하고 말도 하고 어떤 광고의 제품의 소개나 그런 게 아니고 저의 사용기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얘는 이런 식이에요. 되게 샤베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한두 번 정도 써봤는데 프라이머 기능이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바르면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제형이라서 제 생각에는 평소에 쓰시는 크림을 바르시고 그 위에 약간 더 발라주는 용도로 그리고 어쨌든 제가 프라이머 기능이 있는 뭔가 베이스 바르고 해봐도 정말 제대로 된 모공 프라이머를 바르는 것보다는 기름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름이 빡 잡혔으면 싶으신 분들은 프라이머를 따로 써주시고 그게 아니라 약간 프라이머 기능 되면서 약간 크림 되면서 이 정도 원하시면은 기능이 섞인 거를 쓰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드름도 막 나고. 아무튼 그랬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 이제 차 우려낸 거 이거 빼고 이거 오렌지 맛 나는 그런 티 이거 시드니님이 선물해준 건데 아직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말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말렸어요. 눈썹 털을 저기서 깎았는데 이렇게 그래도 긴 거 같을 때는 여러분 가위를 쓰세요. 눈썹 칼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가위로 길이 커팅이 있어야 눈썹이 딱 깔끔해져요. 이런 거 튀어나온 것도 눈썹 칼로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하려고 하기도 하고 가위까지는 잘 집에 없으니까 안 하기도 하고 한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수다 폭발해야지. 제가 오늘은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내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것 같을 때 뭔가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뭐 남들 행복해 보이는 거 아니어도 뭔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다 좋을 순 없다고는 하지만 해도 이건 너무 안 좋아 막 이런 거 그냥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모든 상황이 그거는 꼭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분 아니어도 취직도 한 상태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중에 나는 옆에 애인도 있고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회사는 다니고는 있는데 내가 꿈꾼 회사가 아니고 직장 상사 이상해. 또라이야. 왜 저러지? 사실 서열 이런 거에서 봤을 때도 밑에 있는 사람이 신입사원이나 나이 어린 사람 한국 사회에서 밑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위 말하는 위에 사람이 이래도 뭐라고 저래도 뭐라고 막 이런 상황이면 참 어렵잖아요. 그런 거 어려움이라든지 나는 부모님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이러이러해서 그것도 안 되고 형제가 안 해도 그럴 수도 있고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참 녹록지 않다. 이번 주도 갔구나. 오늘 하루도 갔구나. 이런 생각만 들 때. 저는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버라인 오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사람이 살아가는데 90은 안 행복한 거고 10은 행복한 건데 그냥 그 10을 바라보고 사는 것 같다고. 저희는 그런 얘기 진짜 잘해요. 미스트 더 뿌려야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거울에 미스트 다 뿌렸네? 에이 역시 안 행복해.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미스트 뿌리니까 이상해.
이봐요, 안 행복하게 빡치게. 후회. 그리고 막 부족함 많이 느끼잖아요. 내 능력의 부족함, 환경의 부족함. 근데 원래 그렇게 부족함 속에서 발전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좀 이렇게 부족한데 뭔가 내 삶이 그냥 굴러가니까 그게 뻐덕거리든 어쨌든 그래서 좀 감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갈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진 게 많고 적음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무엇일까? 내가 가진 걸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생각하자. 그러면서 좀 살아가게 돼요. 메이크업 베이스 오늘 RMK 거 한번 뜯어서 해볼게요. 제가 쓰던 RMK 베이스랑 이게 같은 건가? 케이스만 바뀐 건가요? 이거 저도 이거 선물 받은 거라 가지고 같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쓰던 RMK 베이스는 제가 사서 쓴 건데 발라보면 알겠죠? 되게 조그매요. 같은 거 같은데? 다르다. 되게 제가 쓰던 거보다 알코올 향이 올라와요. 얘 기능은 뭐지? 되게 매끈하게 가볍게 여름에 쓰면은 되게 시원한 느낌도 드는 그런 물론 쿨링감이 있는 건 아닌데 처음에 딱 알코올 느낌 때문에 되게 베이스이면서 프라이머? 양이 좀 적긴 하네요. 뚜껑 엄청 큰데 이 안에 들은 게 아무튼 잘 섞어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잘 밀리지 않을 그럴 제형? 근데 RMK 베이스가 백화점 라인 중에서 되게 생각보다 엄청 고가는 아니어서 처음에 좀 접근하기에 엄청 부담은 그래도 좀 덜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파데도 RMK 건데 이거 조금 불안하긴 해요. 너무 묻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리퀴드 파운데이션인데 일본어로 써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호수도 안 써있어요. 2020년 2월까지. 왠지 납작 브러쉬로 발라야 좋을 것 같은 그런 물금인데 꾸덕하다. 그래도 납작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브러쉬에 이렇게 퍼뜨려가면서 바르는 게 먹이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생들 메이크업 강연도 한번 가봤었는데 너무너무 다들 진짜 귀여웠어요. 너무 호응도 잘해줘가지고. 근데 먹이는 게 묻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을 조금씩 끌고 와서 이렇게 손바닥에 펼치는 게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먹이는 거예요. 굉장히 얇고 쫀쫀하게 발리네. 제가 브러쉬 빨았어요. 그래서 좀 더 잘 발려 보이는. 저희 엄마 얼굴이 피부가 막 되게 떠있는 거예요. 브러쉬 안 빨아서 그렇다고. 브러쉬를 좀 빨아주고 빠는 방법 엄마한테도 좀 알려줘야겠어요. 지금은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릴 때 엄마가 나한테 알려준 게 되게 많다면은 이제는 엄마한테 내가 알려주는 게 많이 생기는 그런 나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 피부 진짜 조명하에서 보니까 좀 나아졌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뭔가 왕녀들은 왜 이렇게 많아? 새삼스럽게. 근데 대빵 얇죠? 얇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보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랑콤하고 느낌이 얇으니까 비교가 조금 될 수도 있겠는데 얘가 더 하얀 느낌이 덜하고 얼굴에 더 색깔이 붙는 느낌이어서 밝은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보단 랑콤이 낫고 좀 얼굴 색깔에 자연스럽게 스미는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RMK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얇아서 아무래도 트러블은 완벽하게 가려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커버력 면에서는 랑콤이 좀 더 커버력이 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생로랑 이거랑은 완전 라인이 달라요. 입생로랑은 진짜 완전 핏대는 거. 얼굴 짱짱하게 쫙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묽은 거는 아무래도 양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아무튼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잘 가르쳐 드리는 그런 거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뭔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해하고 만지잖아요. 물론 그것도 젊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기기에 좀 관심이 있으면은 기기를 이해하고 만지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만지게 되긴 하는데 아무튼 자꾸 반복적으로 물어오실 때는 되게 반복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효도라는 게 뭐 별거겠어요. 서로 묻는 거 대답해주고 그런 거죠 뭐. 저 되게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저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데 근데 모르는 거 물어봤는데 되게 무시하면서 짜증내는 그런 사람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모를 수도 있지. 저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특별한 직업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모를 수도 있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잘 알았나?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너는 잘 알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계속 대답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역시 혼내야 잘 알아들을 거야 이런 생각에 사실 좀 다그치기도 해보고 압박감도 줘보고 해봤어요. 모르니까 저도 교육법을 따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은 학생이 100번 질문할 때 100번 대답해 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진 게 되게 좋은 선생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저 지금 또 짜고 있어요. 양이 되게 많이 든다. 커버를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 계속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계속 묻기만 하는 사람한테 100번 대답해 주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억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사람이 뭔가 공부를 할 때 더럽게 잘 까먹더라. 그렇게 잘 까먹어.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공부하는데 나는 너무 돌아서면 까먹고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기억할 것도 나는 10번 해야 기억이 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생각보다 사람이 원래 10번 해야 겨우 기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한 번만에 기억하는 사람이 조금 특이한 거지 그 내가 머리가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닌 것을 다들 그만큼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하시는 분도 있다면은 기억력이 나빴다고 너무 낙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브러쉬 왜 이렇게 많이 묻어있냐? 이마에는 너무 안 묻었으면 좋겠는데 얼굴에 볼때기 조금 닦아내고 이마에 다 해야겠다. 근데 프라이머를 발라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얇게 핏댄다. 이 프라이머 크림의 장점이구나. 그렇네. 요거는 파데의 영향도 있지만 얘는 되게 묽은 베이스를 바르면은 엄청 묽게 얼굴에 표현이 될 텐데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클리니크 이것도 발랐고 베이스도 얇은 이런 걸 바르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되게 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역시 베이스와 파데의 조합은 엄청 중요합니다. 게을러서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학생은 좀 자세를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에는 자꾸만 대답을 해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라도 평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런 말 하기 되게 쉽거든요. 야, 씨, 너 그것도 몰랐냐? 이러면서 웃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을까요? 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걸 봤던 기억이 나요.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웃는. 근데 그게 되게 답답해하면서 보통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모를 수도 있지. 그런 것 같아요. 이 화장품도 그래서 더 궁금함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질문에 매번 댓글에 답을 하거나 그럴 순 없으니까 한번 그냥 아예 파데 조합이나 이런 거에 대한 Q&A를 받아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점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저만의 방법들을 이렇게 말씀으로라도 전달하는 그런 거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파데 지금 이 정도 발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프라이머라서 그런지 제가 계속 바르니까 여기 조금 더 만지면은 이제 슬슬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손을 떼야겠습니다. 여러분 파운데이션이 밀려가지고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파운데이션의 문제라기보다는 손에 터치를 좀 너무 많이 해서 밀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데 나쁘다고 속상해 하시기 전에 한번 터치를 최소화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발라보시면은 괜찮으실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어쨌든 얼굴에 우리가 뭔가 올리는 거라 가지고 손을 너무 많이 대면은 이쪽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을 너무 많이 줘도 크림이 들뜨고 일어나면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결자국이 좀 나서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스펀지를 따로 이렇게 두들겨 주는 게 좋아요. 제가 또 많이 밀려보고 그러보니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굴에 털이 붙어요. 여기 털 붙는 게 진짜 웃긴 게 저는 순종이가 있어서 집에서 맨날 털이 붙구나 생각을 했는데 작업실에서도 맨날 털이 붙는 걸 보면 순종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엄청 얇은 파데는 모공 사이는 이렇게 막 엄청 빵빵하게 메꿔지고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저도 모공이 엄청 매끈하게 메꿔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코는 그래도 매끈해요. 근데 오히려 코 모공보다 여기 볼 쪽에 모공 메꾸는 게 더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한 그런 코 모공하고 느낌이 좀 달라가지고. 근데 이 정도는 저는 만족합니다. 이제 컨실러와 코렉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었다. 코렉터와 컨실러를 해볼게요. 코렉터 라이트 피치. 그래서 저 되게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물었을 때 웃지 말자. 되게 좀 친절을 베푸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뭐 물었을 때 그거는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주눅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몰라가지고 물었는데 웃을 때 내가 너무 심한 걸 물어봤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저 어릴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교회에 있던 선생님이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분의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 근데 그분은 뭔가 제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시시콜콜한 거, 진짜 이상한 거 그런 거를 묻진 않았지만 속으로 이거 물어도 되나 싶은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거는 진실아 이러면서 막 질문에 대답을 진짜 잘해주셨어요. 그거 보면서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런 선생님을 제가 대학교 때 또 만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작곡가는 담당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전임 교수, 강사 선생님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담당해주시는 선생님이 한 3, 4명의 그룹을 맡아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을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그 선생님도 4년 동안 저희 학교에 그때 저 처음 입학했을 때 처음 오셔가지고 저희 졸업할 때 같이 저희 학교를 이렇게 떠났거든요. 1년 쉬고 다시 저희 학교에 출강할 수 있는 그런 하필 그때 타이밍이 그랬어요. 아무튼 그 쌤이 항상 무언가 질문하면요. 마음이 너무 든든해요. 뭔가를 질문해도 컨실러? 이것도 몰라? 이런 거를 진짜 단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말을 하시다가도 그거는 진실아 이렇게 하다가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 영향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도 뭘 알았겠어요. 지금도 배워가야 할 거 투성이긴 하지만 질문에 대한 나의 자세는 과연 어떤가 이러면서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막 좀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해도 짜증 안 내기?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막 우울하고 뭔가 내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이러면은 짜증도 되게 많이 나고 누가 나에 대해 안부를 묻는 것조차 왜 묻나 싶고 막 승질 나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욕을 해도 걔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랑 그러면 내 기분까지 너무 상해지고요. 저는 이렇게 풀어요. 아이고 지랄났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진짜 힘 확 다시 나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좀 금방 풀려요. 그리고 저 한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뭔가 화나는 일이 있거나 할 때 앞사람이 막 나를 너무 돋구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래요. 너는 말해라. 나는 숨이나 쉴란다 하면서 이렇게 목 씻고 물론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할 순 없겠지만 그만큼 그래 너는 말해라 이렇게 하는 자세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 애씀이라도 있으면은 확실히 내 삶에 좀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좀 되게 계속 덜 받아지는 것 같아요. 에스쁘아의 파우더로 전체적으로 좀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막 사실 뭐 이루 상황을 다 말로 할 순 없지만 우리의 취업과 막 학교 시험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생각해보자면 소소하게 뭐 감기 때문에 병원 계속 다니는 거, 뭐 비염 때문에 병원 다니는 거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필요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병원을 다녀야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되게 지친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럴 수 있지만 또 막 상황이 하루가 되게 꼬여가지고 왠지 막 과거로 시간을 돌리고 싶고 내 상황이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 그때 그랬어야 했나? 그러면 내가 만난 그 사람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곳은 좀 부족한 곳인가?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치만 좀 어설픈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주름이 생겼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인상을 안 썼으면 이 주름이 안 생겼을까? 아니에요. 전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인상을 썼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브러쉬를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우리 엄마랑 똑같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앞으로 또 인상을 쓸 거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여러분? 안 웃는 사람은 주름이 잘 안 생겨요. 이게 웃잖아요. 여기 이제 저도 주름 생기잖아요. 앞으로 더 생기겠죠? 근데 안 웃으면 안 생겨요. 계속 이러고 다니면. 쓰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까지 저는 주름 안 생기면서까지 그렇게는 안 하려고. 눈가 주름은 좋은 거예요. 뭐 여기는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니까 어쩌겠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좀 후회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나 하면은 그런 느낌 알아요? 아무리 좋게 말하려고 해도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 기분을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한번 딱 기분 상하는 뭔가가 찝찝한 게 딱 다가오면 막 아무리 좋게 내 시선을 돌리려고 해도 돌려지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눈썹 그리면서 제가 눈썹을 좀 이렇게 로드샵 것도 이것저것 많이 써보니까 클리오가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눈썹 강연 다니면서도 클리오를 좀 여러분들 손에 쥐어드리면은 그래도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적당히 하드하고 적당히 소프트해가지고. 킬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자꾸 털 떼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털이 자꾸 붙어요. 친구랑 여행 갔는데 식당을 딱 갔어요. 음식이 너무 맛이 없는 거. 근데 돈도 너무 비싸. 그러면 딱 결제를 하고 먹는 동안은 친구를 위해서 서로 막 맛없다는 얘기 안 하면서 막 참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제를 하는데 돈도 많이 나왔어. 빈정 확산했어. 그럴 때 어떡하지? 엄마랑 여행하다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없었는데 예전에 처음에 여행을 할 때는 어설프기도 하고 막 여러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막 기분 싸해지고. 그래도 괜찮아. 잘 맛있게 먹었잖아. 아무리 말해도 풀려지지 않는 이 분위기. 근데 그럴 때에도 그런 순간 이 브로우가 너무 밝아. 이럴 땐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건 아니다. 헤이 라이트 브라운 말고 그레이시 브라운 없나?
이건 너무 그레이인데? 자연갈색 모발일 때 너무 그레이를 쓰면은 눈썹이 대빵 답답해 보여가지고 브로우가 색깔 고르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저 지금 말하면서 굉장히 인상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요? 다크 브라운 이거 써봐야겠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막 좋게 말하려고 해도 아무리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에는 해답스럽지 않은 답인데요. 저의 답. 그래도 좋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웃어야 되고. 그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 제 일상 영상에 가끔 나오는 성재 오빠예요. 그 오빠는 이렇게 뭔가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다음에 안 가도 되지 뭐. 막 이러면서 되게 밝게 웃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사람이 그 상황에서 웃게 되고 좀 또 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 후회하는 말을 날리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좀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고 안 그래도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만 힘 빠지는 말하고 되게 짜증났다고 계속 옆에서 표현하고 그러면 되게 더 힘들긴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뭔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이 절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전 그럴 때 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식당이 맛이 없었으면 제가 식당에 비유를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우리의 삶에 힘든 게 맛있는 음식 못 먹었다고 뭐 그런 힘듦이 오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맛있는 디저트라도 먹으러 가고 그런 뭔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올린 영상이 그런 환기에 도움이 된다면 전 너무나 그게 행복이죠. 가끔 그렇다고 하시는 글들이 올라오면 진짜 그 힘으로 영상 진짜 만들어요. 물론 이 영상 만드는 게 돈 버는 일이고 생계와 관련이 돼 있는 일이지만 아무리 사람이 돈을 번다고 해도 보람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저 오래 못한다 생각하거든요. 뭐 한 1, 2년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으면은 할 수 없는데 저도 이거 하는 게 되게 즐거워요. 그 와중에 물론 힘듦도 있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데 그런 삶의 고단함과 풀리지 않는 삶 속에 뭔가 내 옆구리 하나의 응어리를 갖고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 영상뿐만 아니라 그냥 이 유튜브라는 공간 자체가 영상 매체 같은 걸 통해서 좀 해소가 된다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로라도 해소가 되면 다행이죠. 그리고 혹시 좀 해소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수면이라는 또 약이 있잖아요. 자는 동안은 잊으니까. 자는 동안 잊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슬픔이 또 올 수도 있죠. 근데 또 자연스럽게 왔구나. 또 이제 공부해야 하거나 출근해야 하거나 하면 또 출근을 하고 또 출근해서는 그 일에 또 집중을 했다가 또 그런 슬픔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생각으로 몰려와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꾹 참고 이겨내고 참아냈다가 어느 날은 그 눈물에 분출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뭐 어디에서라도 혼자 또 울고 그거는 너무 슬픈 건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눈물과 기쁨과 배고픔과 먹음과 살찜과 이런 거 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슬픔 속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울고 잠시 개운해지잖아요. 잠시. 또 그렇게 해소를 했다가 또 힘을 내서 다시 슬픈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둥글려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갑자기 귀가. 그리고 혹시 나만 빼고 남들만 되게 행복해 보이는 걸로 보이신다면 사람은 다 슬픔과 기쁨과 뭔가 배고픔과 살찜과 먹음과 이런 거를 느끼면서 산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뻐 보이는 그 남들은 기쁨 속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것도 하필 내가 슬픈 상황 속에 있을 때 남의 기쁜 상황에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진짜 슬프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슬프기만 한 상황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과연 나에게 소소한 기쁨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진짜 없다면 그 기쁨이 뭘지 찾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기쁨이 먹는 거라면 먹어야죠. 그게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쁨이 이런 영상 만드는 거였었거든요. 과거형으로 말하니까 지금은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거 색깔 예쁘지 않나요? 근데 약간 옅은 느낌이 있어서 에스쁘아의 스톤 브라운 요거 색깔로 롱이어 브라우 젤 크림 이거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를 단독으로 그리면 너무 많이 터치했을 때 약간 들뜨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그래서 그냥 브로우 펜슬로 한번 잡아주고 그 위에 픽스해주면서 색깔 자연스럽게 덮어줄 때 좀 완성도 있게 아티스트처럼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을 때 요거 이렇게 써주면 괜찮아요. 이렇게 샥샥 덮어주는 파우더 느낌 싹 나면서 지속력 오래가고 눈썹은 털이 없는 부위를 더 짙게 그리고 이거는 계속 문대면서 가기보다는 약간 툭툭 찍으면서 옆으로 이동하는 느낌으로 이렇게가 아니라 툭툭툭 찍으면서 네, 요런 타입들이 톡톡 찍으면서 터치하는 게
예쁘게 표현돼요. 그리고 막 뭔가 육체적으로 되게 기운 없다, 맨날 졸리다 이런 것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졸리고 막 뭐 시작하기 전에 좀 기운도 없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좀 밖에 나가면 환기가 되고 오늘도 엄마랑 밖에 나가서 매운탕 먹고 들어왔거든요. 매운탕 먹고 들어와서 열심히 또 일해야지 했는데 몸이 피곤한 거예요, 처지고. 그래서 전기장판 위에서 좀 쉬고 작업실 넘어와서 이렇게 조용히 집중해서 얘기 많이 하면서 메이크업 영상 찍어야지 하면서 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색깔 좀 괜찮죠? 앞머리 좀 더 채울까요? 그리고 이제 눈썹 얘기할 거예요. 눈썹 진짜 여기가 파여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눈썹을 잘 그려도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되게 뭉툭해 보이고 날렵한 느낌이 좀 덜 나서 둔탁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일부러 그걸 의도하지 않는 이상. 근데 여기는 되게 실수로 우리가 많이 두꺼워지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쪽을 되게 잘 파줘야 돼요. 앞머리 좀 덧칠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오늘 제가 베이지색 니트를 입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포실한 느낌에 맞게 눈도 좀 딥하면서 약간 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스 아이 프라이머. 저는 나스 아이 프라이머가 진짜 유명했던 이유는 타 브랜드의 아이 프라이머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좋아요. 제품 질 진짜 좋은데 이게 좀 시대를 잘 탔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지속력이랑 색감 발색 이런 거에 아주 훌륭하고 발림성도 뭉치지 않게 굉장히 좋고 근데 얘랑 삐까하게 진짜 좋은 거 어반디케이.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는 이게 뭐 그렇게 좋겠어? 의심이 가시더라도 구매를 하시면 후회는 안 합니다. 근데 좀 평소에 섀도우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좋지 사실은 섀도우도 안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도 사실 평상시에는 막 섀도우 하나만 바르고 아이라이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얼른 나가고 막 이래요. 섀도우를 뭘 해볼까? 바비브라운의 럭스 아이섀도우 리치 메탈 멜팅 포인트 이걸로 손으로 베이스 깔아볼게요. 되게 얇게 밀착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뭐 대빵 유명한 색깔이 있던데? 제가 어젠가? 신니 경서님을 만났는데 같이 잠깐 백화점을 돌았어요. 무슨 오렌지 색깔 같은 거였나? 그게 진짜 유명하다고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오렌지하니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베이스처럼 깔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경계가 잘 지게 빡 뭉칠 수가 있어서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놓은 상태라서 좀 조심스럽게 컨트롤을 하면서 브러쉬를 쓸 걸 그랬나? 207A. 그래서 참 인간의 삶은 고되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끝없이 고되고 그중에서 여러분 정말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야 고되긴 뭘 고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진짜 행복하신 분이죠. 고된 게 없으시니까 아니면 고된 게 고됨으로 오지 않는 거니까 더 좋은 거죠. 근데 전 또 그런 게 제가 한때 쿨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고되긴 뭔 고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된 거지. 아무리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야지 막 이러면서 쿨병에 걸렸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힘든 거 힘들다 그러지 뭐라 그래. 근데 또 나의 고됨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야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와 내 친구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 힘든 거를 지인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얘기했다가 되려 상처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인한테 말했다가 상처받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힘듦을 토로했을 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죠.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무슨 얘기를 했다가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인을 통해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상처받은 치유자? 위로자? 뭐 그런 거. 그게 다 경험이 있어야 아는 거지 그냥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사람이 다. 그러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저는 위로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이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의 부족했던 눈이 계속 넓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많이 좁지만 더 넓어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길이 멀지만.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본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제가 느끼기엔 되게 몰라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나와 사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세대 차이도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랬을 때 되게 나의 그런 생각과 사상을 잘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베이스를 이렇게 위에만 깔았는데 밑에도 좀 깔아줄까요? 이렇게 총알 브러쉬로 같은 색깔을 왜 엄마 아빠랑 그런 생각 차이 되게 많이 나기도 하잖아요. 저희 집도 생각 차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4명의 머리가 모여서 사는데 어떻게 다 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성격도 다 엄청 달라요. 근데 좀 서로의 생각을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뭐 어릴 때는
다 부모님의 생각을 받아서 살아오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또 부모님의 부모님에게서 생각을 받아서 오고 또 그런 걸 잘 얘기해 나가면 어느새 엄마 아빠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전 되게 중요한 건 지금 섀도우 색깔을 뭘 고르느냐는 거죠. 여기 눈에 붉은 느낌을 살짝 줬는데 베이지색 옷을 입을 거니까 약간 노란 느낌의 음영을 줘볼까요? 어딕션의 이 33번 섀도우예요. 아주 노랗진 않다. 이렇게 좀 애쉬빛이 도네요. 발색 좋다. 그리고 저도 대화를 하면서 아, 부모님의 세대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조금 하면서 뭐 그렇지 엄마 아빠 세대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었고 그랬겠지. 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뭔가 이렇게 있기도 하겠지. 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엄마 아빠도 그치 또 근데 너네 세대에는 또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얘기가 잘 흘러가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 다 했지? 아 근데 이렇게 좀 반짝이는 쉬머한 걸로 한 톤 깔아주고 무펄의 음영 섀도우로 이 쌍수 라인을 살짝 이렇게 덮어주면은 괜찮네. 오늘 그렇게 짙게 안 가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중간 톤? 더 짙은 거를 바르면 더 짙어지겠죠? 그리고 또 막 힘든 상황이 있다 보면 아,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하면서 되게 끝을 기다리게 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냥 그 끝을 기다리는 마음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는 거 자체가 그런 거니까 다 남들도 그렇게 살고 때로는 동병상련의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 남들도 그렇게 사는구나 싶을 때 괜한 위로가 되는? 물론 남들과의 비교는 당연히 좋진 않지만 때로는 사람인지라 비교를 하다가 나랑 비슷한 부분에 아픔이 있네 싶은 걸로 이게 위안이 되기도 하니까 그건 비교라는 단어랑 안 맞을 수는 있겠다. 아무튼 그런 면을 봤을 때 아, 끝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또 맛있는 걸 먹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기분 전환을 해볼까? 또 찾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뭔가 발견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는 74번인데 얘를 이렇게 엄청 촉촉하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질감이네. 되게 습식? 습식이 약간 끼임?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엄청 밀착이 어마어마하구나. 얘로 음영을 한번 빡빡빡 줘봐야겠다. 그렇다면 좀 과감하게 필요하겠군요. 음영을 빡빡 줄 때는 이 브러쉬가 좋아요. 얘는 넓게 바르는 것보다는 좁게 음영 줄 때. 얘는 넓은 부위 블렌딩은 조금 어려운 브러쉬더라고요. 뭐든 잘 만지시는 분들은 아무 걸로 놔도 잘 하시겠지만 처음에 하실 때는 얘는 많이 쓰는 브러쉬지만 이렇게 부분을 눌러줄 때 그때 좋은 브러쉬예요. 아래로 눌러가면서. 가루 날림이 없는 섀도우군요. 이렇게 하면 가루 날림 있는 거 오도도독 떨어지거든요. 저 이런 딥한 느낌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맨날. 와. 어딕션에서 뭔가 하나 추천한다면서 이거. 뭐 워낙에 이런 기본 섀도우 물론 다 브랜드마다 매력이 있어서 다 사고 싶긴 하지만 어딕션에서는 저 이거 74번 추천합니다. 얘가 가루 날림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딥하게 막 그윽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때 이걸 쓰면 되네. 왜냐면 이런 게 되게 아무 데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눈에 올리려고 하면은 잘 안 올라가거나 가루 날림이 있어서 손이 안 가게 되거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미 투톤을 깔아놨지만 그냥 한 톤만 깔아놓고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브러쉬를 살짝 비벼가면서 해주면 폭신한 느낌의 섀도우라서 블렌딩이 되게 잘 되네요. 이런 거는 약간 쉬머해야 예쁜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나지 안 그러면은 뭉쳐버리기 쉽거든요. 어느 정도 라인이 잡히면 살짝 눕혀서 슝슝.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숨을 참으면서 블렌딩이 잘 되는 상황을 발리는 상황을 잘 보면서 이렇게 만져줘야 되더라고요. 괜찮지 않아요? 음영지게? 나 음영을 더 넓게 깔아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발라야겠다. 더 길게. 일단 이 짙은 걸로 좀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외곽을 더 잡을게요. 이걸 막 비비면 가루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아무리 질이 좋아도 가루니까 이렇게 누르듯이 터치. 제가 이거는 정샘물 뷰티 채널의 아티스트 분들이 터치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아,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구나. 좀 진하게 하다 보면 경계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는 갑자기 터치해버리면 더 이게 그냥 영역이 넓어져서 갑자기 눈티 밤티 될 수 있으니까 꼭꼭꼭 눌러가면서 하면은 이쪽에 비해서 여기가 확
음영감이 좋아. 오늘 엄마랑 매운탕 먹었다 했잖아요. 와, 날씨 진짜 좋았어요. 살을 애리는 느낌. 다행히 바람은 그래도 많이 안 불어가지고 1시쯤 됐을 때는 해가 중천에 빵 뜨면서 날씨 온도가 괜찮았었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발을 구두? 이런 거 살 때는 아울렛에 좀 잘 가요. 유니크한 아이템은 백화점에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아울렛 제작이랑 백화점 제작이 다르기도 하고 백화점의 2월 상품이 아울렛으로 넘어가기도 하니까 좀 유행 흐름? 뭐 이런 거는 아울렛에서 잘 얻기도 한데 신발은 전 아울렛 진짜 좋아해요. 마음에 드는 게 쏙쏙 잘 있더라고요. 데일리 슈즈, 기본 슈즈, 검정 색깔? 뭐 이런 거는 너무 금방금방 아울렛에서 잘 찾아요. 엄마도 신발 하나 사시고 와 벌써 겨울이 왔구나. 한 해가 가는구나. 좋구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언더에 부족한 거는 이런 포실포실하고 밀착이 잘 되는 듯 하지만 짙은 이런 거는 이렇게 납작한 조그만 걸로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가루날 힘이 또 없더라고요. 이런 총알 브러쉬 이런 걸로 사용을 하면은 총알 브러쉬는 이게 호로록 떨어지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동그라니까. 모질이 나쁘고 좋고 그런 걸 떠나서. 피카소의 117번 얘로 약간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언더라인을 쫓아서 이쪽을 이렇게 뒤에 살짝 채우면서 눌러주면서 통 털어대고 뭔가 생각을 잊어버리고 싶을 때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화장하면 되게 좋아요. 제 영상 보시면서 메이크업에 취미 없으신 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한번 괜찮으시면 취미를 한번 붙여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아무 생각 없이 눈을 어떻게 해볼까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서. 처음에는 흥미가 안 붙을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흥미가 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원래 시작이 메이크업을 좋아는 했지만 엄청 덕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더 붙은 케이스거든요. 이 정도로 눈탱이 밤탱이를 만들어주고 예쁜 눈탱이 밤탱이가 되기 위해서 블렌딩 브러쉬로 여기 경계를 한번 아무것도 안 묻은 브러쉬로 만져줘요. 근데 얼굴에 요철 많고 좁쌀류들 많이 나신 분들은 이거 섀도우 할 때도 되게 여기 눈가가 뭔가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이쪽에 좁쌀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울퉁불퉁함 때문에 섀도우가 그래 보일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만 깨끗하면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뷰러를 하면서 이제 아이라인을 그리고 좀 더 다듬어 볼까요? 아이라인을 에스쁘아의 컬러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 초코 청크 얘를 쓸게요. 아니 뷰러 카이 마스카라는 뷰러가 중요한 거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카이의 빡빡함이 너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가가지고 겔랑 스파를 엄마랑 같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차를 주셨어요. 카페인 프리. 저랑 저희 엄마는 카페인 프리가 엄청 중요해요.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하루에 한 번 커피를 마셨으면 차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에도 굉장히 반응을 해요. 몸이 막 벌렁벌렁 거린다든지. 그래서 카페인 프리 맛있는 차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스파 받기 전에 한 번 차를 주시고 스파 받은 후에 차를 한 번 줬는데 진짜 맛도 맛인데 카페인도 없고 너무 환상 최고인 거예요. 아 뷰러에서 시커먼 거 묻었어. 에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상 채널에서 이거 영상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아실 거야 이러면서 올렸거든요. 근데 로네펠트라는 독일 차였어요. 쿠팡에서 3개 주문했어요. 왜냐면 배송료가 6,9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 통관 고유 번호? 그런 거를 좀 써야 돼요. 그거 쓰고 아마 배송이 올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차가 뭐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저는 그중에서도 루이보스 차. 아 에스쁘아가 글쎄 굳었다. 굉장히 부드럽게 그려지는 아이라이너인데 아이라이너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사서 꾸준히 쓰고 다 쓰면 또 사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빨리 굳는 그런 제품들은 보면 어쨌든 지속력이 짱짱하게 오래가는 제품이 그래요. 좀 물른 제품들이 잘 안 굳고 오래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피부를 당기면서 그리면 좀 더 잘 그려지긴 하는데 베이스에 깐 게 붉은 기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이라이너는 살짝 붉은 기운이 있는 걸로 약간 길게. 제가 원래 여기 속쌍꺼풀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다 쌍수를 하면서 라인이 2겹이에요, 눈에. 이렇게. 조금 보랏빛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잡고 해야겠다. 여러분 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저한테 조금 달라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랑 케이크 주문을 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빠 스타일이 안 맞을 텐데. 안 맞으면 뭐 어때?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지. 우리 아빠 잘 할 줄 몰라서 그렇지 막상 제가 뭐 하잖아요? 시킨 거 다 해요. 아빠도 사는데 바빠가지고 뭐 즐기고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저는 아빠가 그런 걸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이거는 깜장 색깔 0L이에요. 깎아야겠다. 가져와야겠다. 샤프너는 나스죠. 이거 샤프너가 3만 원 이러면 진짜 비싸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고 나면 저는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칼 이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날이 달라요. 쉐물 이런 거 다 써봤는데 나스 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L을 점막 안쪽에 이렇게 콕콕 찍어서 꼼꼼하게 채워요. 그리고 속눈썹에 아이라이너가 막 떡지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얘로 찍어준 다음에 지저분해진 거는 이제 섀도우로 다시 정리해줄 거예요. 요거 검정색은 좀 번져요. 제 눈에도 좀 번지는 스타일이라서 번져도 상관없는 스모키? 할 때 그 정도에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블랙 라인을 그리고 싶을 때에는 눈 밑에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제 눈이 잘 안 번지는 눈인데도 번지는 걸 봐서는 좀 스모키에 더 적합한 그런 아이라이너 같습니다. 뭘로 풀어줄까? 아이라이너는 로라메르시의 이그저틱 리디파인 아이 컬러 컬렉션 중에 이걸로 좀 탁한 색깔? 이걸로 정리 좀 해주고 속눈썹 붙여줄게요. 근데 보면 섀도우보다 아이라이너가 더 또글또글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픽스가 돼야 하다 보니 굳은 것들이 눈 밑에 떨어진다거나 할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바비에서 메이크업 받아보고 해도 다 떨어져서 그걸 어떻게 잘 떼어내느냐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아이라인 풀어주고 할 때에는 탁한 색깔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맥에는 코케트? 딱 좋아요. 붉은 기운으로 한번 깔아준 거를 가루가 들어갔어. 탁한 기운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언더도 확인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속눈썹을 붙여보고 볼게요. 눈썹도 더 진하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쓰는 다이아몬드 래쉬 꾸띠르 푸른 듀오 제가 써보니까 하얀 거보다 검정이 더 좋아요. 처음에는 너무 까매가지고 부담스러워서 하얀 게 더 나은 것 같았고 하얀 거 2개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쓰면 쓸수록 검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취향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나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저는 검정을 추천합니다. 속눈썹 붙였어요. 이제 음영이랑 좀 더 보강하고 마스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브로조아의 브로우 디자인 브로우 마스카라로 4호 브런? 색깔인데 눈썹을 약간 정돈을 할게요. 사실 이런 짙은 색깔을 해도 안 해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막상 하면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브로우 색깔 자체가 좀 연한 것 같다. 좀 더 짙은 색깔로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눈을 하고 보니까 눈썹이 너무 이상해. BCL의 브로우로 해야겠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레이시 브라운. 굉장히 자꾸만 생각나는 브로우. 그래요. 얇은 것 같으니까 두께감도 살짝 주고 이게 조금 확실하게 그려줘요. 여기가 더 낫죠? 여기보다. 대답 없는 사람들. 좀 짙은 게 나은 것 같아요. 힘도 있고. 워낙 속눈썹이. 저도 딱 눈을 뜨면 여기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좀 더 넓게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무펄로 음영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간 톤의 색깔을 이게 어딕션 33번 얘를 가지고 좀 여기를 중간을 슬쩍슬쩍 치면서 이렇게 멀리 왜냐면 처음에 발랐던 색깔이 펄감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널찍널찍하게 그러면서 여기 앞코에도 살짝 주고 이게 더 낫죠? 여기보다 여기 이렇게 넓게 역시 속눈썹을 하고 보면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양 조절을 여기 중간에 이렇게 했다가 넓게 그리고 손이 어쨌든 오른손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터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이 좀 더 불편해서 신경을 좀 쓰면서 그 앞에도 끝은 계속 날리듯이 그래야 여기가 슉슉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언더가 좀 심심한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추천했던 74번을 가지고 언더에 좀 더 강하게 해볼게요. 좀 짙게 있어야겠어. 퍽퍽퍽. 뒤에 아이라인하고 살짝 연결해가지고 아이라이너도 좀 더 해줄 건데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잘 어울리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리고 언더는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린멜의 5번 누드 걸로
살짝 뒤쪽에 정돈하고 뭐야? 걸렸어. 내 속눈썹만 검게 띡 붙었으니까 붓펜 아이라이너로 오랜만에 이거 써볼 거예요. VDL의 범브 팁 라이너. 진짜 옛날에 산 건데 아직 잘 나오겠죠? 오, 되게 얇게 잘 나와요. 괜찮다? 너무 까매가지고 이거는 뒷골이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냅둘까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는 클리니크의 래쉬 파워 마스카라 롱 웨어링 포뮬러. 이것도 클리니크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요. 저는 얘만 단독으로 쓰면은 저의 이 처지는 속눈썹을 잡아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마스카라 했을 때 쓰는 용도로 쓰고 언더 할 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다는 분들은 좋다고 하시던데 제 눈에는 자꾸 처져요. 똑같은 조건에서 해도 키스미 롱앤컬은 괜찮은데 얘는 그렇더라고요. 워낙 좋다는 간증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적응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래서 좀 키스미 말고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을 하고 싶었으나 제게는 그러했답니다. 언더에는 되게 잘 돼서 쓰고 있는데 언더에 좀 고가의 마스카라를 쓰기엔 조금 부담이 가니까 오늘 눈썹이 아주 강렬하군요. 그리고 블러셔는 유분 정리 좀 해줄까요? 근데 프라이머가 되게 유분 잘 잡아준다. 저 이 정도 메이크업 하면은 얼굴 번들번들 올라오거든요. 이거 괜찮네. 제가 볼 땐 얘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악건성이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극지성이신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할 만한 그런 프라이머 기능이 있는 크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촉촉하게 쓰시던 크림 쓰시고 그 위에 좀 덧바르고 메이크업 전에 써주는 느낌으로다. 대신에 선 기능은 없어요. 선 기능 있는 것도 노란 색깔 있는데 그거 제가 사용감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저는 저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뽀실하게 하고 이 섀도우의 가운데 광 뭐 이런 거 눈 밑에 뭐 좀 줄까요? 아 이거 해야겠다. 바비 브라운 럭스 아이 섀도우 리치 러스트랑 뭐다? 오버히티드. 이게 과하지 않은 펄이라서 눈 앞머리에 슉. 저는 눈 앞머리에 이렇게 아이라이너가 어둡게 금방 내려와요. 지금도 살짝 벌써 내려오려고 하는데 되게 자연스럽죠, 이거? 저도 여기 서양인들처럼 이렇게 해볼까요? 서양인들 여기 되게 많이 하던데. 가운데는 안 할게요. 그냥 이대로 그윽한 느낌을 그대로. 블러셔는 홀리카의 피스 매칭 블러셔 BE01 카인드 누드. 이게 이런 느낌? 페일 하려나? 되게 누드해 보여서 골랐는데 108번 브러쉬. 아! 살 찝혔어. 대박! 아 이거 너무 아파. 베이지한 느낌이 잘 올라와야 될 텐데. 생각보다 되게 브라운하진 않다. 그죠? 좀 되게 맑아 보이지 않아요? 딥한 느낌을 원했는데. 입자는 되게 곱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브라운을 원하셨다면 오히려 이게 좋은데 좀 더 브라운한 느낌을 원하셨다면 이게 아닌데 하실 것 같은 색깔? 제가 딱 타고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좀 맑죠? 그래도 뭐 눈이 그윽했으니까 볼에 이 정도는 해도 나쁘지 않다 합리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쉐딩을 해볼게요. 쉐딩은 어퓨의 3D 컨투어링 키트 1호 내추럴 웜. 이게 좀 더 애쉬빛이 있는 것 같아서 2호보다는 얘를 선택을 해봤어요. 일단은 여기 이런 데 좀 하얘니까 가운데 어떤 색깔로 나오려나. 자연스럽다. 화면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섞어볼까요? 발색이 되게 잘 된다. 머리 라인 정리할 때 좋다. 머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하고 한번 코앞에도 또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옆에도 콕콕콕콕 이렇게 연한 색깔로 살짝 잡아주면 제 코는 이렇게 막 옆으로 퍼진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오히려 쉐딩을 하면은 되게 티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옅은 색깔이 있으면 여기 코 옆에 좀 잡아주면 좀 얄쌍해 보이는? 어때요? 약간? 됐다. 그리고 여기 볼 쪽에 이 두 가지 색깔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가루가 잘 묻어난다고 해야 될지 가루 날림이 심하다고 해야 될지 그렇네요. 그리고 옆에는 하이라이터 색깔 같은 게 같이 있다 보니까 안 섞어서 쓰려고 하니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색깔은 좀 부담스럽지 않게 턱수염 난 것처럼 발색 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쉐딩 브러쉬는 이렇게 넓고 훌렁훌렁한 거. 이거는 그렇게 비싼 돈 투자 안 해도 괜찮은 그런 브러쉬 군단인 것 같아요. 쉐딩 부분은. 이거 뭐지?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터가 보인 김에 코에만 콧등이 살짝 이렇게 하고 손이 닿겠어요.
여기에 눈썹 밑에 슬쩍. 요거는 처음 했을 때는 좀 티가 나게 해야 어느 정도 정리가 깔끔하게 돼 보이더라고요. 이쪽이 너무 됐나? 이렇게 하고 이제 입술. 아, 다 했다! 여러분, 제가 입술을 되게 베이지하게 갈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약간 이렇게 더럽다. 브라운 레드? 이런 거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 어퓨의 디스 앤드. 이거는 멜팅이에요. 멜팅을 찍어서. 이거 예쁘다. 다시 예쁜 발견. 조금 번지게. 이런 느낌을 틴트에서 내려고 하면은 되게 주황기 있게 착색이 나중에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립스틱을 진짜 추천해요. 립스틱이 예뻐요. 이거 진짜 예쁘네. 적당히 딱 채도가 낮으면서 그라데이션도 잘 돼가 볼이 좀 맑다. 내가 생각한 딥한 느낌은 없지만 이건 옷을 입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머리를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올게요. 짠! 오늘은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토크로 잡아서 메이크업 주제가 아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한 메이크업은 약간 동창회 연말 모임 같은? 12월 달이 되면은 연말 모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애슐리 아니면 무스쿠스? 그런 뭔가 뷔페? 이런 데에서 많이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분위기를 낸다면 어딜 가나요? 전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 식당에서 모이게 될 텐데 사실 그런 평범한 식당에서 모이는데 막 화려하게 막 레이스 막 달리고 막 띠뚜루 막 사실 저는 그럴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니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이런 펑퍼짐한 게 되게 펑퍼짐해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고 이제 밑에 치마 입어도 분위기 달라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핏 넓은 그런 바지 입어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반지 하나 껴줘도 야리야리한 느낌도 나고 목걸이 이런 거 얇은 거 해줘도 되고 귀걸이로 포인트 뭐 주냐에 따라서 여기에 좀 복고풍 하면 복고풍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이런 니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브이넥 되게 좋아하고 이거는 보부 거예요. 제가 상품 번호는 더보기에 넣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뭔가 막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기보다 나는 왜 하루하루를 좀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지침과 슬픔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의 이 영상이 조금의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